네,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평소 시간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또 방송 놓치시는 분 있으면 안 되는데, 예, 김동섭 전략가님 만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노근창 센터장님 오늘 모시고 삼성전자 언팩에 따른 삼성전자 IT 향방 집중적으로 잠시 후에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악재가 많이 안 보이고 호재를 가지고 계속 뿜고 올라갑니다. 시장 분석해 주십시오. 일단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2,000포인트 중후반 때부터 하방 약간 조심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 좀 사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스닥이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사과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나스닥이 돌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을 얘기하면서 나스닥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전 세계 차트 중에서 유일하게 대추세를 가지고 있는 차트가 나스닥하고 상해하고 홍콩, 대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장을 이끌어갔던 것은 나스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환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재는 다 덮었어요. 무조건 호재예요. 경기 부양, 뭐 5차 경기 부양 가능성,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실업률이 굉장히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거 다 숨겨버리죠. 그리고 조금 좋아진 지표 같은 거, 이런 거 살짝 끄집어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아서 며칠 전에 1,380명이 사망했어요. 하루만 해도요. 근데 확진자 대비로 사망률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돌려 세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악재가 다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재는 결국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이 피해서 그 악재가 다 회복돼가지고 호재로 둔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다우는요, 제가 돌파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나스닥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이 시장에서 선두입니다. 선두. 아마 전 세계 차트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에 꺾이지 않으면 시장은 간다. 이게 정설입니다. 나스닥은 제가 예상했었던 지수를 아직 못 넘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은 11,040포인트인데 일봉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상향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우와 코스피는 우하향이라 이건 뚫릴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사실은 제가 이 나스닥을 봤어요. 그래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한번 제가 선 그은 데서 저항을 한번 맞았었고 두 번째 저항하고 지금 세 번째 왔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순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등을 할 거라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한 2230, 40 정도 선이면 끝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눌러주면서 나스닥 뛰어오르면서 우리나라가 선두로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 시장을 끌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다우와 다른 나스닥 차트는 대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일봉으로 하나만 먼저 보일게요. 일봉으로서 여기까지는 소추세입니다. 대추세는 저 끝에서부터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을 한번 다 분석해봅니다. 저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차트라 하면 제가 예전에 주가가 1,400까지 밀릴 때 아마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락 종언을 선언한다. 아마 그 말을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일목으로 나스닥은 상승 종언을 선언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좋은 호재로만 끌어가고 뭐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다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끌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승을 종언을 선언해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차트가 나스닥입니다. 그만큼 나스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은 아시겠지만 애플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나스닥에 가 있어요. 나스닥 S&P하고 나스닥 미니 이게 다 보면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스닥이 가장 강세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추세의 목표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됐다가 무너졌고 연장선에 딱 들어왔고요. 두 번째 고점 연결선에서도 또 와 있습니다. 가위치에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스닥은 돌파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막 튑니다. 오늘도 1.5%가 지금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어안이 벙벙할 정도죠. 어저께 종목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18%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탐욕에 눈이 멀은 것처럼 막 주식이 종목들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를 매수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한을 했지만 나스닥이 돌파되는 거 확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지수로 따지면 한 50포인트? 약간 슈팅까지 계산하면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0.8%, 9%. 그러나 이 0.8%, 9%가 정말 돌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주봉도 한번 봅니다. 그러면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을 봤을 때 일봉이 고점에 나면 주봉이 다르고 주봉이 고점에 나면 월봉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표현했어요. 대추세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추세선이라고 했으면 그때 주봉, 월봉을 다 보려 합니다. 주봉을 딱 그어봤더니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을 긋게 되면 후행 스팬으로는 여기 딱 꼭지가 오늘 밤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이평으로 선을 그으게 되면 여기가 꼭지고요. 이 연장선이 살짝 돌파가 됐고요. 후행 스팬으로 그으면 지금 현재가 완전히 꼭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돌파가 된다면, 이게 돌파가 된다면 후행 스팬이 돌파가 되면서 진짜 거짓말치고 나스닥은 한 3,000포인트 이상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연결선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격을 열면서 올라와서 그 연장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연장 파동에 있는 그 전에 이 코로나라는 이슈를 이 차트는 찾아냈고 차트에서는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제가 지난번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더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연장선 안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돌파되는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아직 맥스 한 10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거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이게 돌파가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월봉인데요. 월봉도 제가 추세선으로 하면 언제부터 2011년 기점으로 선을 쭉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세 연장선이 나오고가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봉, 월봉, 주봉이 모두 목표치를 이렇게 맞춰주는 고점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시그널 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주식에 제가 하락을 종언을 선언합니다. 1400 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차트상으로는 상승을 종언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에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이 특징이다라는 게 현재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것만 시장에 계속 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스닥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사과는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승장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상해도 일봉상으로 보면 쭉 연장선에 저 꼭지점에 걸려서 지금 밀렸다가 다시 되돌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돌파했다라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차트가 다른 게 다우와 코스피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만기가 다음 주예요. 포지션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100%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선물이 코스피가 1312.414예요. 그럼 포지션상으로 보면 지금 콜 쪽에 310이면요. 여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지금 끌어올렸는데 매도가 더 많아요. 이거 매수한 거 가지고 이 매도 하나를 이기질 못해요. 손실 중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312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이 상승 쪽에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방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간중간에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매도를 익절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품매도라는 것은 상방을 의미하는데 올라가면 굳이 매도를 익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익절을 합니다. 익절하면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매수로 바꿔놔요. 이건 굉장히 지금 상승하면서도 하방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풋이 여기까지 있어요. 이 정도까지. 287, 85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 만기 때 외국인들이 풋을 265부터 230까지 올풋이었어요. 지금 보면 두 달째 외국인들이 285부터 중간에 2개 정도 빼놓고는 올풋입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올풋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할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최소 2달,
아니면 최소 3달 정도를 올풋을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급락을 왔었거든요. 그때의 모습이 지금 또 옵션 포지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옵션 포지션상으로 보면은 아 이거 해지 아니야? 매매하신 분 아시면 39,000개 금액을 한번 따져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5배 하나를 살라 그러면 5배의 증거금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해지고 오는 것 치고는 너무 많다. 그래서 뭔가 시장은 포지션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계속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호재만을 시장에 빨아들이고 있지 악재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유동성이 강하니까 시장에 가고자 의지가 강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악재는 시장에 꼭 반영이 됩니다. 그때가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나스닥이 돌파되는지 또한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보면 1년 10개월 만에 2,300을 돌파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갭입니다. 갭이 드디어 오늘부로 5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갭 상승 3개는 인정하지 4개, 5개는 인정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는데 4개, 5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5개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갭은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갭은 여기에 있고요. 세 번째 갭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네 번째 갭은 여기 있고 5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갭은 요거고 5번째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5개가 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갭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오늘 위클리 만기라서 이 위클리 만기가 시장을 더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 산 거 빼놓고는 외국인들 현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하루에 1,500만 주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다시 요 근래는 다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2,300이 돌파가 됐는데 종목들을 보면 쥐어짜기 상승을 하고 있더라. 시장에서 테마가 됐던 지난번에 언택트주 같은 거 살짝 밀어내고 시장에서 다른 정책 관련주들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주인데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SK이노베이션 얘기했어요.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올해는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하신 분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다 올라와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정제 맞은 부분도 있지만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종목들을 쥐어짭니다.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순식간에 한 15% 20%씩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OCI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막 상한가를 갖고 50만 원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죽었지만.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 이유가 탐욕이 깨지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때는 지수가 2085.45, 2007년도 11월 1일 그날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한 모습이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오르고 너무 쉽게 오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2,400 정도까지는 일단 보이고는 있지만 나스닥이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포지션을 보시고 갭 5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것 또한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